네, 뉴스 공감 진행자인 김준일 평론가가 오늘 개인 사정상 자리를 비워서 제가 진행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이 미숙해도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림픽 오륜기에는 5대륙을 뜻하는 5개의 링이 서로 얽혀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얽혀서 즐겁게 살면 좋을 텐데요. 실상은 얽히면 설키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처럼 보입니다. 자, 그렇게 얽히고 설킨 세계의 실타래를 풀어 설명해 주실 분이죠.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항상 그 소개 멘트가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뉴스 공감은. 네, 아니 우리 문희정 평론가님이 멋있어서 네, 이렇게 또 신경을 써서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멋지게 노란 자켓을 입고 와 주셨는데요. 자, 아니 러시아에서 이 테러 사건이 끔찍한 테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게스탄 데르벤트에서 무장 괴환들이 유대교 회당과 정교회 성당에 침입을 해서 성직자와 이 신도들에게 총기를 난사하고요. 이 성상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는데 또 같은 날 저녁에는 정교회 성당과 인근 경찰서를 습격하기도 했다는데 아니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아마 러시아 테러 하면은 지난 3월에 모스크바 공연장에서 테러가 일어나서 그 당시에 144명이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또? 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셨을 텐데요. 네. 이 다게스탄 자치공화국 내에서 지난 23일 오후 6시쯤에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그 무장괴한들이 이 정교회 성당 그리고 유대교 회당에 침입을 해서 총기를 난사를 했고요. 네. 여기다가 이제 불도 질렀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회당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다 전소가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같은 날 저녁에 바로 다게스탄 수도인 마하치칼라에도 이제 침입을 해서 경찰서와 정교회 성당 이 습격을 받았는데요. 이제 지금까지 이 테러 사건으로 경찰관 15명, 정교회 신부 1명을 포함해서 모두 20명이 사망을 했고요. 최소 46명이 부상을 당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조사위원회가 이 테러 가담자 6명을 사살하고 배후 세력을 파악 중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총격범들의 신원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는 않았지만 테러 단체인 이슬람 국가 IS가 사건의 배후를 자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1일에 이 다게스탄 지역에서 사실 테러를 계획한 혐의로 외국인 4명이 이미 검거가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외국인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3월에 있었던 모스크바 테러 사건하고 또 연관이 있어가지고 예의주시를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테러가 벌어진 겁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 지역은 전체 인구의 80%가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인데 무슬림 분리주의 반군의 테러가 예전에도 계속 종종 발생했던 곳이라고요? 네. 그 테러 사건이 벌어진 곳이 정교회 성당, 유대교 회당. 딱 봐도 한 지역 안에 다양한 종교가 섞여 있겠구나라는 느낌이 딱 들잖아요. 그 한 313만 명 정도의 인구를 가진 작은 곳인데 여기에 무려 30개가 넘는 소수 민족 집단들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살고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얽혀서 사이좋게 살면 좋을 텐데 꼭 설키는 게 문제예요. 지금 80% 정도가 무슬림인데 문제는 이 무슬림들이 계속해서 분리독립 을 이제 추구를 했었고요. 그런 폭력 사태가 있어 오다가 이제 푸틴이 1999년에 이제 집권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푸틴은 굉장히 강하게 억압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권 통치로 그 폭력 사태를 많이 억눌렀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그런 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내가 집권한 이후로 이 땅에서 폭력 사태가 사라졌다. 네,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굉장히 자랑을 많이 했었는데 문제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모든 역량이 그 전쟁에 쏠린 사이에 이제 그 억누르고 있던 폭력 사태들에 대해서 미처 신경을 못 쓰는 그 시기에 틈을 타서 이제 테러 사건들이 빈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푸틴 대통령이 너무 억압적으로 억눌러 왔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대한 반발이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 사실 이런 폭력 사태, 테러가 일어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런 지역들이 러시아 내에 꽤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전쟁을 할 게 아니라 지금 일단 러시아 내부를 좀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똑같이 네. 이제 미국 언론들이 이제 분석 기사를 내면서 하고 있는데요. 이번 특히 테러 사건에 단순히 뭐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극단주의 뭐 무장 세력들만 참여를 한 게 아니고 알고 봤더니 뭐 관리, 그러니까 공무원의 친척이라든지 또는 뭐 대규모 국영기업의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테러와 상관이 없을 거야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네. 많이 연루됐다라는 얘기가 지금 러시아 현지 매체를 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 자체가 푸틴 정권이 네. 좀 이제 첩보 기관이 워낙 유명한데 러시아 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구멍이 뚫리기 시작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가 배후를 자초하고 나섰다고요?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3월 모스크바 테러 때도 IS의 아프가니스탄 지부인 IS 호라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단체가 우리가 했다라고 네.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에도 IS 호라산이 코카서스의 형제들이 행동을 통해 자신들이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코카서스 지부, IS 지부가 이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쟁연구소도 IS의 북코카서스 지부인 빌리아드 카카스가 이번 테러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러시아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공식적으로 정부 차원의 입장이 나온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네. 사실 전쟁에 신경을 쓰느라 내부가 뚫렸어라는 네. 얘기를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인정하기 싫을 거 아니에요. 싫겠죠. 내부나 신경 써라는 얘기가 그러니까요. 당연히 나올 네네. 테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그때 모스크바 테러 때도 이거 우크라이나의 소행이야라고 막 고집을 피웠거든요. 그러다가 IS 호라산이 우리가 네. 했는데라고 이제 증거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니까 슬그머니 이제 얘기를 입을 닫았단 말이죠. 네. 이번에도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우크라이나 적대국의 소행이다라는 식으로 일단은 몰고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창피할까요? 창피함을 알면은 그렇게 네. 행동하지 않겠죠? 예.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발 좀 뭐 전쟁이든 테러든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맨날 국제정치 얘기하면서 전쟁 네. 얘기, 테러 얘기만 해서요. 저 진짜 제가 심신이 피폐해지고 있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얘기보다는 좀 좋은 얘기들을 저도 네. 많이 전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프랑스 총선 이야기 네. 한번 해볼까요? 프랑스는 오는 30일 1차 투표를 다음 달 7일 2차 투표를 실시를 합니다. 이를 앞두고 마크롱 대통령은 극우나 극좌가 총선 승리하면 내전 위험이 있다. 라면서 양 진영을 비판하고 나섰다는데 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자, 이 조기 총선이 왜 이뤄진 거냐면은 네. 마크롱 대통령이 얼마 전에 있었던 유럽의회 선거에서 유럽의회 선거 이제 27개 회원국 각각에서 이제 유럽의회 의원들을 뽑는 선거예요. 여기서 프랑스 내부에서 극우 정당인 국민연합이라고 하는 정당이 1위를 차지를 해요. 네. 근데 무려 지금 이제 마크롱 대통령의 자신의 정당인 르네상스당이 14% 정도밖에 못 얻었는데 네. 이 국민연합은 31% 이상을 얻은 거예요. 2배 이상을 얻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크롱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국민들의 선택을 신임을 다시 묻겠다 이러면서 갑자기 의회를 해산해버리고 조기 총선을 빵 하고 터뜨린 거예요. 올림픽이나 신경 쓰지 뭘 이런 너무 걸. 정확한 표현을 하셨어요. 올림픽이나 제대로 하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위험한 도박, 정치적 승부수. 자기는 나는 그래도 프랑스 국민들을 믿는다. 설마 극우한테 표를 주겠어? 라는 심정으로 빵 하고 던졌는데 지금 극우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말 그대로 기름을 부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마크롱 대통령한테 위험한 도박을 했다부터 너 미쳤냐 이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크롱 대통령이 계속 여론조사를 해도 국민연합이 30% 이상으로 앞서고
계속 1위를 하고 자신의 정당은 한 14%, 15%밖에 안 나오니까 네. 말 그대로 저 속된 표현 한 번만 쓸게요. 똥줄이 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도 좀 해야지 이해가 해야지. 똥줄 타죠. 네. 똥줄이 타니까 네. 딱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네. 극우 정당이나 극좌 정당이 정권을 잡게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공동체라든지 종교적인 신념 같은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분하기 때문에 결국 이들과 네.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내전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한 팟캐스트에 나와가지고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기가 똑바로 했으면 뭐 이렇게 됐겠습니까? 그게 핵심이거든요. 네. 그럼 사람들이 왜 국민연합에 표를 줬겠냐는 거죠. 네. 마크롱이 지금 연임을 하면서 잘 못했으니까 사람들이 표를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하면 될 거를. 반성을 해야죠. 반성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상황에서 제가 국정운영 동력 떨어져서 제가 못하겠어요. 제가 네. 조기청산 하겠습니다. 라고 본인의 말 그대로 허세를 부린 거죠. 정치적 허세. 아유, 이럴 때가 아닌데 지금 뭐 올림픽에 오지 마라 하고 난린데 지금 맞습니다. 그거에 지금 집중을 해도 지금 시원찮을 파네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일간 르 파리지앵과 라디오 프랑스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극우 프랑스 국민연합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5.5%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좌파 연합인 신인민전선이 29.5%, 여당인 르네상스 중도파는 19.5%로 3위입니다. 극우 포퓰리즘이 전략이 먹히고 있다는 의견이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극우 국민연합이 네.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 땅에서 이민자들, 난민들 다 쫓아내자. 네. 그리고 우리 유럽연합으로부터 탈퇴하자. 그리고 유대인들 나쁜 사람들이야. 반유대주의를 부추기던 정당이 바로 이 국민연합이에요. 그러니까 네. 극우라고 이름이 붙여진 게 딴 이유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오로지 우리 프랑스만 잘 살면 되는 거고 프랑스 원래 살던 프랑스 국민들만 똘똘 뭉치면 되지 우리만 잘 살면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 우리만 잘 살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자. 예, 그렇죠. 제거하자. 이런 게 원래 극우 국민연합의 공약이었고 이 사람들 강령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꾸 그런 얘기만 하니까 사람들이 들었을 때 상식적인 수준에서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확장성이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확장성 없이 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갑자기 어떻게 옷을 갈아입냐면 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부터 갑자기 색깔을 바꿉니다. 사람들한테 먹고 살기 힘드시죠로 접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갑자기요? 갑자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네들 왜 이래? 얘네 변했나? 변했나? 약간 느낌이 그렇잖아요.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먹고 살기 힘드시죠? 그러면서 막 정부를 비판하는 거예요. 정부가 이런 것도 안 해주고 이런 것도 안 해주죠. 저희한테 표를 주시면 저희가 부가가치세도 인하시켜드리고요. 여러분 너무 먹고 살기 힘드시죠? 세금 네. 제가 깎아드릴게요. 그리고 노동자들 임금 최저임금 저희 인상시켜드릴게요. 사실은 이거 원래는 국민연합의 네. 얘기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네. 민생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국민연합이 정신 차렸네. 차렸네. 이러면서 거기에 헷가닥 넘어가고 정부의 가뜩이나 이제 불만이 많았는데 네, 네. 그 부분을 추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극우 포퓰리즘 전략 중에 또 하나가 네. 뭐였냐면은 네. 이제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우경화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게 뭐죠? 인심이 팍팍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 사람이 그러니까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네네. 내가 살기 약간 먹고 살기 넉넉하면은 야 남들도 좀 도와주고 네. 이렇게 너그러워지는데 일단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팍팍하죠. 정말 야 내가 지금 먹고 살 거 없는데 남들 도와주는 게 뭔 문제야. 딴 사람들 뭐하러 배려해야 돼. 그럴 돈이 어딨어. 나부터 도와줘.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 국민연합이 뭐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어진 이유가 난민들 때문이다. 이민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일자리를 뺏고 그들한테 복지 혜택이 많이 가는 바람에 여러분한테 와야 될 돈이 없어지는 거다. 그리고 범죄율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 모든 게 다 누구 때문이다? 난민들, 이민자들 때문이다. 약간
뭐랄까 트럼프처럼 약간 맞습니다. 그러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말에 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성들의 30% 이상이 지금 국민연합을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민자들 들어오니까 왠지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먹혔다는 불안하죠. 거예요. 여자들은 더. 예, 그런 게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 그 이스라엘 전쟁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진보적인 쪽에서는 이건 이스라엘도 잘하는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연합에서 이것 보십시오. 진보적인 애들은 이래서 안 됩니다. 유대인이 일방적으로 당했는데 원래 반유대주의를 얘기하던 국민연합이 갑자기 진보적인 애들이 이스라엘도 잘못했다고 그러네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막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라고 입장을 취하니까 갑자기 유대인들도 국민연합을 뽑을까?로 된다는 거예요. 헷갈리겠네요,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극우 네. 포퓰리즘 전략이 지금 실질적으로 프랑스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먹히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 선거를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진짜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가요? 선거를 위해서죠. 그래서 만약에요, 네. 이번에 압승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국민연합에서 총리가 나오고 이들이 정권을 운영을 국정을 운영하게 되는 권한을 가지게 됐을 때 어쩌면은 밑바닥이 드러날 수도 있을 거란 얘기가 나와요. 밑바닥이라 하면 어떤 건가요? 실제로 정권을 운영할 능력이 1도 없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무조건 다 깎아주겠다고 그러고 다 인하시켜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국가재정 일정 부분 세수가 부족해지면 나머지는 어디서 메꿀 거죠? 세금을 낮추겠다고 했다니까요. 세금을 낮추면 그럼 어디서 메꿔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부도가 나겠죠. 국가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총리랑 이 국민연합의 대표가 논쟁이 붙었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네. 내가 알아서 잘 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마크롱이 어떤 선택을 할지 또 어떤 국민들이 선택을 할지 굉장히 귀추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희정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